고속도로가 별거 있겠어?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생각인데요. 영국 교통 리포터가 한국의 고속도로를 경험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사실 외국에 없는 것들이 한국에는 많이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인지 그 궁금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이름은 토마스 하워드고 BBC에서 교통 리포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도로 이야기만 했죠. 차가 다니는 곳이라면 모두 제가 보도하는 분야였어요. 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봤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 오는 화요일 아침 상사가 사무실로 저를 부르던 순간에도 제 인생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점심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토마스, 한국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상사가 책상 위로 폴더를 밀어주며 말했어요. 세계 각국의 고속도로에 대한 특별 보도를 준비 중인데 당신이 우리의 도로 전문가잖아요. 별 관심 없이 폴더를 받았어요. 한국 도로에 뭐가 특별하다고? 도로라는 건 그냥 콘크리트와 페인트일 뿐이잖아요. 어디서나 똑같이 생겼을 텐데.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그 다음 중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상사가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각국의 고속도로를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특별한지 알아내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죠. 고속도로에 뭐가 특별하다고? 그냥 차가 다니는 길일 뿐인데.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한국 고속도로에 관한 영상을 좀 보고 있었어요. 영상에는 도로를 따라 푸르른 나무들이 늘어서 있고 휴게소는 마치 작은 공원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가짜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관광객 유치용 예쁜 사진들일 뿐이야. 노트북을 닫고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빠르게 몇 개의 영상을 찍고 엔지니어들과 몇 번의 지루한 인터뷰를 하고 교통량에 관한 몇 가지 숫자를 수집한 다음 일본으로 넘어가자. 한국은 내 여행 중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 될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놀라고 있었죠. 밖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호텔 주소를 기사님에게 알려드렸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기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대답했어요. 고속도로 취재차 왔습니다. 기사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짓고 계셨어요. 아, 우리 고속도로. 아주 좋아요. 직접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믿기지 않았어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좋을 수 있겠어요? 그냥 길일 뿐인데. 택시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별 관심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도로가 그냥 회색 콘크리트가 아니었어요. 도로 가장자리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심어져 있었고 표지판도 그냥 평범하고 기능적인 게 아니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 건물들은 뭐예요? 고속도로 옆에 있는 큰 구조물들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휴게소예요. 기사님이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쉬고 먹고 쉴 수 있는 곳이죠. 아주 좋아요. 일반적인 휴게소와는 달라요. 나중에 방문해 봐야겠다고 메모해두고 있었어요. 어쩌면 여기에 뭔가 흥미로운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도로는 높은 건물들 사이로 강처럼 굽이굽이 흐르고 있었고 이곳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은 원활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메모와 공식 일정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한국의 현대 고속도로 시스템 설계를 도운 야마모토 다카이로 전 수석 엔지니어를 만날 예정이었죠. 제작자는 또한 현지 팀과 함께 일하도록 주선해 두었어요. 수잔정이 통역사이자 연구원으로 김철호 씨가 카메라를 맡게 될 거라고 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곳의 고속도로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단순히 차를 위한 길이 아니라 더 많은 생각과 관심을 기울여 설계된 것 같았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 이야기에 더 많은 게 있을지도 몰라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어요.
도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정말 어쩌면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한국의 고속도로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거라는 것도 몰랐고요. 가장 위대한 여정은 도로 위가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날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진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오늘은 한국의 고속도로가 정말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화려한 장식이 있는 평범한 도로인지 확인해 볼 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통역사인 수잔정이 보낸 메시지였죠. 저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저의 팀원들을 만났어요. 수잔은 저보다 키가 작았고 곧은 검은 머리에 날카롭고 관찰력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은 재킷에 실용적인 신발을 신고 현장 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카메라 기사인 김철호 씨는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그의 꼼꼼한 움직임을 보니 자기 일을 잘 아는 사람 같았어요. 오늘은 경부 고속도로를 따라갈 거예요. 차로 걸어가면서 수잔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예요. 한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별로 신나지는 않았어요. 고속도로는 그냥 고속도로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놀라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로가 그냥 똑바르고 지루한 게 아니었어요. 지형을 따라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죠. 방호벽도 그냥 평범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책에서 본 한국 전통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무늬가 있었어요. 왜 도로를 따라 나무가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나요? 고속도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는 푸른 나무들을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고 수잔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보기에도 좋잖아요. 사람들은 나무를 보면 더 행복해지니까요. 노트북에 이 내용을 적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만든 도로라니. 이건 정말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1시간 정도 운전한 후 휴게소에 들렀어요. 영국에서는 휴게소가 화장실과 약한 커피, 오래된 샌드위치를 파는 작은 가게가 있는 단순한 곳인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쁜 정원이 있었고 벤치에는 가족들이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여행객들이 책을 빌릴 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있었고 지역 역사를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까지 있었어요. 푸드코트에서는 각종 한국 음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부러 여기에 오는 것 같아요. 놀라면서 말했어요. 그냥 운전하다 쉬어야 해서가 아니라.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휴게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거든요.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그날 오후 야마모토 다카이로 전 수석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고 은발에 오랜 세월 일해온 흔적이 보이는 듬직한 손을 가진 분이었어요. 우리는 고속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설 자재와 교통 패턴 같은 지루한 기술적인 질문들을 준비해 왔는데 야마모토 씨는 그런 세부 사항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고속도로는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열정으로 눈빛이 반짝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는 것이죠. 제가 도로를 설계할 때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어머니, 시장에 농산물을 가져가는 농부, 큰 꿈을 안고 대학으로 가는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그의 말을 노트에 적으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전에는 도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졸음 쉼터라고 불리는 고속도로 옆 특별한 공간을 방문했어요. 피곤한 운전자들이 쉴 수 있는 간단한 공간이었는데 샤르마 비크람이라는 분이 거기서 일하면서 운전자들을 확인하고 커피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시나요? 물어봤어요. 샤르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제 아들이 사고로 다쳤습니다. 운전자가 졸다가 사고를 냈거든요. 이제 저는 다른 가족들이 같은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히 도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제 노트북을 들여다봤어요. 콘크리트 두께나 교통량 같은 사실이나 숫자가 아니라 이 도로들로 연결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런던에 있는 저의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말하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여러 나라의 도로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이 어떻게 고속도로를 특별한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었는지에 관한 거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상사가 안 된다고 하거나 원래 계획대로 하라고 할까봐 걱정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한 것을 보여줘요. 마침내 상사가 말했어요. 괜찮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경계를 넘어 평소의 보도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도로를, 그리고 어쩌면 다른 모든 것도 새로운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부산 쪽으로 고속도로를 더 따라갈 예정이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궁금증이 생기고 있었어요. 앞에 놓인 길은 알 수 없었지만 그래서 더 흥미롭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정의 세 번째 날은 비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굵은 빗방울이 호텔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서울 위로 회색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어서 높은 건물들이 마치 안개에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 느낌과 딱 맞는 날씨였습니다. 불확실하고 흐린 기분이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수잔과 김 씨를 만났어요. 두 사람 다 비옷을 들고 있었고 날씨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는데 런던에 있는 상사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실망시키지 마세요. 차에 타고 다시 고속도로로 향하는 동안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대전이라는 도시를 향해 더 남쪽으로 운전해 갈 예정이었습니다. 비가 우리 촬영에 영향을 줄까요? 김 씨가 카메라 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물어봤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카메라용 방수 커버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모든 것을 준비해 둔 모양이었어요. 저도 그만큼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속도로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도로변의 푸른 나무들이 더 어둡고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물이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작은 개울처럼 모이고 있었지만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고속도로가 범람하지 않았어요. 물이 설계에 지어진 영리한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엔지니어들이 이걸 만들 때 우기를 생각했나 봐요. 수잔이 제 관심을 눈치채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에 다 이유가 있어요. 운전하는 동안 어젯밤 상사와 나눴던 대화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도로들에 대한 새로운 종류의 이야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틀리면 어쩌지? 여기에 특별한 것이 없고 그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정오쯤 되자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천 개의 작은 손가락이 두드리는 것처럼 빗방울이 차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회색 빗발 사이로 졸음 쉼터 표지판이 보였어요. 피곤한 운전자들을 위한 특별한 휴게소 중 하나였죠. 저기 들렀다가요 제안했어요. 어쩌면 인터뷰할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쉼터는 작았지만 안은 따뜻하고 건조했어요. 몇몇 트럭 운전사들이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석에서 고속도로 순찰대 제복을 입은 남자가 핸드폰으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어제 만났던 샤르마 비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는데 잠을 많이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큰 폭풍이에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침수, 사고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중이죠. 그의 맞은편에 앉아 노트를 꺼냈어요. 샤르마에 대해 더 알고 싶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의 고속도로의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샤르마는 아들의 사고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느 날 밤늦게 집으로 운전해 오던 중에 다른 운전자가 졸다가 그의 차선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
의사들이 그의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어떻게 샤르마가 이전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에 합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쉬도록 설득하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가 비를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 자신의 생명일 수도 다른 누군가의 생명일 수도 있겠죠.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전에는 도로를 그저 물건으로만 생각했어요. 콘크리트, 페인트, 표지판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샤르마에게 도로는 사람들과 이야기, 위험과 희망으로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우리는 샤르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여정을 계속했어요. 바깥 풍경이 변하고 있었어요. 도시는 작은 마을들로 바뀌고 다시 초록 논과 구름 뒤에 숨은 먼 산들이 있는 시골로 바뀌었습니다. 점심을 위해 또 다른 휴게소에 들렀어요. 이곳에는 옥상 정원이 있어서 방문객들이 보통은 아름다운 전망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은 비 때문에 먼 풍경이 가려져 있었지만 정원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조심스럽게 배치된 조명을 통해 떨어지는 빗방울조차 아름답게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노부부가 쉼터 아래 앉아 전통 한국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가 통에서 떡을 꺼내 우리에게 권하셨어요. 낯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친절함이 마음에 와닿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전의 호텔로 돌아와 작은 책상 위에 메모들을 펼쳐놓았어요. 관찰한 것들, 인용구들, 느낌들이 페이지에 가득했지만 이걸 어떻게 다큐멘터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과 수치를 비교하는 저의 평소 접근 방식은 이제 완전히 틀린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새 대본을 시작했어요. 샤르마의 헌신, 노부부의 친절함, 고속도로가 마치 나라를 흐르는 강처럼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쓰면서 손가락에서 말들이 술술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다시 읽어봤어요. 이젠 도로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 연결, 그리고 배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고속도로처럼 단순한 것이 어떻게 한 나라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상사에게 보낼 이메일에 대본을 첨부하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뒤로 기대앉아 걱정으로 뱃속이 뒤틀린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상사가 내가 하려는 일을 이해해 줄까? 아니면 원래 계획으로 돌아가라고 할까?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고요. 마침내 핸드폰이 울리면서 새 메시지가 왔어요. 이건 다르네요. 상사가 썼어요. 하지만 흥미롭군요. 계속 진행해 보세요. 더 보고 싶어요. 모르는 사이에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끝났어요. 상사가 이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할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구름 사이로 밤하늘에 별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부산과 바다를 향해 남쪽으로 여정을 계속할 예정이었어요. 거기서 정확히 무엇을 발견할지는 몰랐지만 제 경력 중 처음으로 정말로 그것을 발견하는데 설레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비가 그친 후 아침이 밝고 맑은 햇살과 함께 찾아왔어요. 세상이 마치 깨끗하게 씻긴 것처럼 신선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도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처음 도착한 이후로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여정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부산까지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을 여행하면서 도로가 바다와 만나는 곳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가방을 싸면서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설렘과 슬픔이 섞인 느낌이었어요. 이 여행이 끝나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수잔과 김 씨가 호텔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미소 짓고 있었는데 마치 제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준비됐어요? 수잔이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배우고 싶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차가 남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합류했어요. 풍경은 킬로미터마다 더 아름다워지고 있었어요. 도로 양쪽으로 푸른 언덕이 솟아있고 계곡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들, 그리고 어제 내린 비로 반짝이는 물이 있는 논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 보였습니다.
부산에 가기 전에 휴게소 한 군데 더 들러볼까요? 제안했어요. 사람들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선택한 휴게소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휴가 중인 가족들, 휴식을 취하는 트럭 운전사들, 당일 여행을 나온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고 있었어요. 한 트럭 운전사가 가족의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혼자 여행 중인 젊은 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노부부도 지켜보고 있었죠. 어떤 어린 소년이 아이스크림 콘을 떨어뜨렸는데 엄마가 달래기도 전에 고속도로 관리원이 새 아이스크림을 들고 나타났어요. 소년의 눈물이 순식간에 미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이런 작은 친절의 순간들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서로 지나치기 바쁘고 서로 연결되지 않고 서로를 희망과 꿈을 가진 진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이 보이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제 마음에 있던 질문을 수잔에게 물어봤어요. 왜 한국의 고속도로는 이렇게 다른 걸까요? 뭐가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수잔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도로를 단순히 차를 위한 길 이상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도로는 우리의 공동체, 가족, 역사를 연결하죠. 무언가를 마음을 담아 만들면 그건 그냥 콘크리트와 철 이상의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언덕 사이로 부드럽게 휘어지며 땅의 자연스러운 모양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표지판들은 주요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있는 역사적인 장소와 자연의 경이로움을 가리키고 있었죠. 모든 세부 사항이 여행을 단순히 빠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리는 바다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지평선 위의 파란 선이었죠. 고속도로가 해안을 향해 내려가면서 갑자기 시야가 열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도시, 항구의 점처럼 떠 있는 배들, 그리고 뒤로 솟아오른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다른 사람보다는 저 자신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몇 시간은 고속도로가 도시 거리와 만나는 끝 부분을 촬영하며 보냈어요. 우리가 온 길을 되돌아보며 서 있으면서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물리적인 여정뿐만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 속에서의 여정에 대해서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도로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지루한 콘크리트 띠일 뿐이라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죠. 이제는 도로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한 나라의 정신을 반영하고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의 반짝이는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방에 앉아서 대본의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어들이 쉽게 흘러나왔어요. 더 이상 공학적 사양이나 교통 패턴에 대해 쓰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연결, 그리고 배려에 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완성된 대본을 상사에게 보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다음 내일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위해 가방을 쌌어요. 다음 몇 주는 편집실과 제작회의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상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좋아했고 편집팀은 김 씨가 촬영한 아름다운 영상으로 제 대본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마침내 BBC에서 방영되었을 때 런던의 제 아파트에서 긴장하며 시청했어요. 시청자들이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까요? 도로 너머에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볼 수 있을까요? 답은 빨리 왔어요. 동료들과 친구들로부터 메시지가 끊임없이 오고 있었어요. 온라인 댓글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죠. 고속도로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라고 한 시청자가 썼어요. 한국을 방문하고 싶게 만드네요. 라고 다른 시청자가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상사가 전화했어요. 방송국에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상사가 말했어요. 이런 다큐멘터리를 더 원해요. 인프라가 어떻게 문화를 반영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요. 다음엔 다리는 어때요? 세계의 모든 다리들과 그것들이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좋을 것 같아요. 대답했어요.
그 주말 런던 외곽의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았어요.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떡갈나무를 자르지 않고 그 주위로 휘어진 도로, 가족들이 모이는 휴게소, 언덕 꼭대기에서 펼쳐지는 시골 전망까지. 한국의 고속도로가 단순히 제가 도로를 보는 방식을 바꾼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제가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매일 만들고 사용하는 평범한 것들 뒤에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찾게 됐어요. 단순한 기능보다는 연결을 찾고 있었죠. 노트북에 한국 여행에 대한 마지막 메모를 적었어요. 고속도로를 촬영하러 갔지만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집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념품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